한 장관이 꼽은 2인의 영웅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 국회에서 제75주년 재헌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도 조용히 치러졌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고 이재명 대표도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은 이 인물과도 회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잘한다, 김예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저희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지역 순회 일정과도 맞물리면서 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재헌절 행사, 특히 최근에 국회에서 마주했었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게 한 장관이 먼저 인사를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김예지 의원이 원래 지금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원래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력이 안 좋지 않아서 정말 혼자 힘으로 이 피아노를 해서 또 미국 가서 공부도 박사학위도 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지난번에 한 번에 비례대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특히 재헌절 행사에 이제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예지 의원이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미리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박수를 많이 쳤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할 때, 특히 이제 김예지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또 이렇게 행사장에 직접 여러 곡을 또 이렇게 연주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 행사가 더 좀 빛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뜻깊네요. 그리고 한 장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아니스트, 시각장애인 이제 김예지 의원과도 악수를 나눴고 이재명 대표와도 거리는 좀 있었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제75주년 재헌절 기념식 행사에 같은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한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좀 있고요. 예. 일단 한동훈 장관의 지역 순회 일정 최근에 꽤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도 찾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제주도에도 제주지검도 방문을 한 장관인데, 그런데 제주 포럼 강연에서 기업가들을 거론하면서 한 장관이 이런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사이에도 많이 회자가 된 뉴스이기도 하고, 특히 한 장관의 이런 발언들, 특히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회장, 이런 영웅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특히 이승만 대통령까지요. 어떻게 저희가 좀 크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관련 있는 발언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저 발언을 통해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전에 중수중앙수사부의 연구관으로서 여러 가지 재계를 향한 칼을 빼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기업적 행동에 대한 이미지 변신 하나 있는 거죠. 나는 기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지개혁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봉암, 당시 좌파 정치인이죠, 조봉암 씨를 농림부 장관에 앉혀서 관철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주는 것도 시사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파적 시각이 아니고 어떤 정책을 위해서는 좌우가 같이 노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또 준 겁니다. 또 하나는 경제사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사상을 내보인 것도 있어요. 예컨대 지금 이민청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영국 보면은 영국이 산업 후진국이었는데 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네덜란드의 직공들을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산업 혁명의 어떤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이거 이민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이 정책을 관철시킨다 그러면 자본주의 발전, 국가의 또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도 하나 내세운 게 있죠.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던진 멘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선홍 행정관께서도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좀 이 메시지를 좀 받아들이셨어요? 네, 우선은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이제 임명될 때 예. 초기에 이제 IT 스타트업 업계에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동훈 장관이 뭐 SK 그다음에 삼성 현대 이렇게 이제 그 CEO들을 예. 다 구속 기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대기업을 안 건드릴 것이다. 뭐 이런 평가가 조금 있었거든요. 최근에 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랑 잘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기업가를 좀 칭찬하면서 그 중도 통합적인 행보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예. 마치 이제 뭐 총선 전에 몸 푸는 것 같다. 못 푸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조금 화제가 될 텐데 7월 20일 날에 법무부 한동훈 법무장관 입을 조금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변협과 그 변호사 플랫폼 로또 간에 이제 분쟁이 있는데 맞아요. 그 예. 분쟁의 최종 결과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인 그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징계위원회가 차일피일 지금 심사를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0일 날 그 결정이 그 이번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 한 발언과 조금 일맥상통하려면은 그 약간 평가가 좀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 장관은 이제 법무행정 자체에 대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본인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 얘기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더 많은 해석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엔 또 다른 상위권 이슈 가보겠습니다.